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가 되어라. 하지만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순된 요구 앞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 사마천이라는 한 천재 역사가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는 단 한 편의 열전에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는 두 인물을 나란히 묶어버렸습니다. 한 명은 도덕경을 쓴 신비의 철학자 노자, 또 한 명은 냉혹한 법치의 설계자 한비자.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법한 이상주의자와 인간의 선의를 한 푼도 믿지 않았던 리얼리스트. 이 둘을 왜 같은 방에 가뒀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조합에서 무너지지 않는 당신만의 인생 전략을 꺼내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00년대 공자는 당시 이미 천하의 이름을 떨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공자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나라 왕실 도서관의 관리직을 맡고 있던 말수 적고 낡은 옷을 입은 노인, 바로 노자였습니다. 공자는 예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예는 이미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뼈까지 썩어 없어진 것이요. 나무가 때를 만나면 수레를 만들고 때를 못 만나면 쑥대 밑에 묻히듯 군자도 때를 알아야 하오. 공자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며 짐승은 달린다. 나는 그것을 잡는 방법을 안다. 그런데 노자는 달랐다. 그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지는 용이었다. 나는 그를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던 공자가 용이라고 부른 인물. 노자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얼마 후 노자는 주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호련히 떠납니다. 함곡관의 수문장 윤희가 간청합니다. 선생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남겨주십시오. 노자는 그 자리에서 단 5천자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경입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마라. 상선약수, 최고의 선함은 물과 같다. 물은 어떻습니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막지 않으면 반드시 목적지에 닿습니다. 이것이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안정감의 원형입니다.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들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서 도달한 결론, 구성원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조직이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리더십은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기원전 280년경 한나라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입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붓끝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바로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인간을 낭만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선언합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다. 이익으로 맺어진 것이다. 그는 조국 한나라가 나날이 쇠락해가는 것을 보며 수차례 왕에게 상소를 올렸지만 번번이 무시당했습니다. 대신 그의 글은 국경을 넘어 진시황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진시황은 그 글을 읽고 탄식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나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비자와 함께 순자 밑에서 공부했던 동문 이사가 있었습니다. 이사는 자신보다 뛰어난 한비자를 두려워했고 결국 모략을 꾸몄습니다. 한비자는 진나라 감옥에서 독약을 받아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시스템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진나라의 천하통일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 됩니다. 한비자 사상의 정수는 세 글자입니다. 법술세.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규칙, 술은 사람을 꿰뚫어보고 쓰는 기술, 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압도적인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직을 좀먹는 5가지 해충을 지목합니다. 바로 오두 5마리 좀벌레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지식인, 사익을 채우는 협잡군,
법을 우회하는 무례한, 사사로운 충성을 내세우는 신하, 그리고 기술에만 의존하는 장인. 오늘날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들 아닙니까? AI 알고리즘이 채용과 평가를 대신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계약을 집행하는 지금 이 시대. 한 비자는 이미 2300년 전에 말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인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법치가 조직을 지속시킨다. 이 남자, 단순한 고대인이 아닙니다. 이제 사마천이 왜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열전에 묶었는지 보이십니까? 사마천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비자는 노자의 도의 근본을 두어 혁명과 법수를 일으켰다. 한비자는 노자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자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도의 인식 위에, 그렇다면 세상이 굴러가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설계하자는 법을 얹은 것입니다. 유연함과 엄격함. 이것은 대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트입니다.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과 압박만 있고 회복할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힘을 빼는 기술입니다.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이기려 하지 않아도 결국 이기게 되는 여유. 이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반면 일의 프로세스와 원칙에서는 한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예외를 만들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성과 없는 자리를 유지시키는 순간 조직 전체의 법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과 관리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법.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룰. 그것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둘째, 술. 사람을 읽는 기술을 익히십시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군주가 신하를 평가할 때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보라. 칭찬도 보상도 배치도 사람의 동기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정확해집니다. 셋째, 세. 실력으로 만든 분위기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억지로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쌓인 실력과 일관된 원칙이 당신 주변에 자연스러운 중력을 만듭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물처럼 부드럽되 칼처럼 명확하게. 노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한비자의 손으로 일을 만드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